이건 1인 기획사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저번에가 성시경 씨였는데 더 나오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트롯 가수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가 지난해 9월에 자신의 친오빠와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송가인 씨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이 이 회사를 설립한 건 맞지만 매니지먼트 업무는 다른 업체가 맡고 있어서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걸 알자마자 바로 오늘 중으로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발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송가인 씨 말고 또 있나 봅니다. 그렇죠. 사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직접 내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밝힌 연예인들이 참 많았는데 예. 그만큼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강동원 씨 역시도요. 2023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 미등록 상태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김한선 씨 역시도 지금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 제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1인 기획사를 설립한 21 출신 가수 CLC 역시도 이번에 제대로 등록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그동안에 왜 적발이 안 됐을까 좀 의문이 생기네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당국이 좀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막 도드라지는 부분인데요. 예. 이게 워낙 이 대중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을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어떤 결격 사유라든지 자격 요건 아니면 아니면 자본금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규제 사항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사항이나 등록 요건을 갖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국이나 경찰이나 국세청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다가 최근에 황정음 씨도 그렇고 횡령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탈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서야 이제 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후죽순 생겨버린 1인 기획사들에게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이제서야 사실은 이제 적발하게 된 겁니다. 예. 사안이 커지다 보니까 성시경 씨는 사과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성시경 씨는 며칠 전에 기획사 불법 운영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마자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와 법이 달라졌는데 알지 못했다. 이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해명에 이어서 어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시경 씨는 자신이 여러 기획사를 돌면서 많은 일을 겪고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라면서 예.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지만 등록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명을 했습니다. 다만은 그것이 소득 누락이나 또 탈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탈세 목적으로 이렇게 소속사를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이게 1인 기획사인데 계속 이런 1인 기획사가 유독 이런 미등록 사태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1인 기획사도 기획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2인 기획사, 3인 기획사 이렇게 네. 언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인 기획사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연예인 한 명이 소속되어 있고 본인만을 전담하는 그런 회사를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운영할 때 1인 기획사라고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1인 기획사도 기획사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사실상 관행과 방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1인 기획사는 사실 나 혼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수행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요건들을 좀 건너뛰면서 운행해도 된다라는 좀 관행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이런 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알리고 등록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교정 당국 같은 경우에도 좀 방치해둔 것이 아닌가. 관행과 방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게 등록을 하면 혹시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니까 앞서 성시경 씨도 탈세 관련 없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등록을 하면 불리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 불리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던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워낙 그 당시에 연예인들의 노예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정산 지연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이 매니지먼트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제대로 된 투명한 이 매니지먼트사를 운영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사업,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을 정규 교육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규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런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름아름 사실은 등록하지 않았는데 사실 몰랐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콘텐츠 분야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생 매니지먼트사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 이전에 만들어진 업체들도 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몰라서 못했다라는 건 사실 좀 납득되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원래 계약서상 정상 같은 경우는 뭐 30일 이내, 3개월 내내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정상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예. 근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표준 계약서의 적용도 사실 받지 않고 정산 기간도 사실은 기획사 내부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운영의 편리성 때문에 뭐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그 대형 소속사 말고 이렇게 연예인들이 1인 소속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수익 구조 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다 연예인에게 지급하지 않잖아요. 활동하면서 발생한 여러 비용들을 떼고 또 계약서 상에서 정해놓은 비율대로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인 기획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굉장히 크게 꼽히고 있습니다. 예. 대형 기획사에 있다 보면 자기 뜻이 아니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이제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스케줄이랄지 활동 계획이랄지 그럴 수 뭐 있죠. 이미지 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회사 중심으로 결정이 되지만 1인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본인이 직접 과정 결정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1인 회사를 차린다고 해서 이게 모든 실무 업무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매니지먼트 업무는 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고 법적인 문제 또 세금적인 문제는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꽤 오래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 대형 소속사에 소속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서서히 뭐 적발되고 있어서 빨리 등록을 하고 또 법을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